내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이 아이돌을 만드는 거는 무서워. 그쵸. 무섭죠. 그런데 그거죠. 전홍준 대표님이 돈을 투자해주니까 그 돈으로 애들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투자자를 너는 돈만 나한테 쓴 사람이고 내가 고기랑 애들 다 키웠잖아. 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인지용. 네, 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왔잖아, 여기까지. 웰컴 투 마이 홈입니다. 이렇게 일준쌤한테 컨텐츠를 하나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린 이유가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PPT가 요즘 너무 핫해요. 작은 사건이 아니죠. 네. 열받기도 하고요. 선생님도 이제 TV에 좀 많이 나가셨었잖아요. 연예계랑은 좀 연이 많이 닿아 있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 얼척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좀 뭔가 빡침이 있더라고요. 이래도 되나? 라는 빡침이 있어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맞아요. 뿅. 제가 일준쌤 데리고 올 때마다 늘 하는 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심리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, 저희가. 제가 오늘 일준쌤한테 제안한 컨텐츠는 제가 늘 얘기하는 외주 프로듀서 안성일 PD는 왜 배신했는가. 처음부터 배신할 마음이었을 거라고 절대 생각 안 들어요. 그쵸. 왜냐하면 나 같으면은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프로듀서예요. 그러면은 중소기획사 사장 등쳐먹지 않을 것 같아. 그쵸, 대형 기획사. 그죠. 큰 건으로 해가지고 막 진짜 블랙핑크를 들고 나르던가. 너무 갔다. 너무 갔어. 이게 중소기획사랑 외주 이렇게 봤다가 갑자기 얘네들 들고 튀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거든요. 그쵸, 그만한 능력이 된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알아봤겠죠. 네. 아무래도 중소에서 주는 대우랑 대기업에서 주는 대우가 다를 텐데 내가 여기를 선택한 것조차도 이유가 있겠죠. 처음부터 PPT를 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배신해야지, 얘네들 키워서 들고 째야지 하고 생각 안 했을진데,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배신할 마음이 들었나. 이게 좀 녹취록 같은 거 보면은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빼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PPT가 빌보드 진출하고 막 이슈되고 그쯤부터 막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저작권 사온 거 맞냐, 우리 영수증 있냐 고 대표님이 물어봐요. 그러면은 뭐 저작권 3달쯤 지나야지 그런 게 처리된다, 대표님 쪽으로 당연히 해놓을 거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은 그렇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쪽으로 말은 해놓고 네. 사기잖아요, 그러면. 네. 그래서 지금 그런 녹취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. 그쵸. 네, 왜냐면 1집은 망했거든. 그쵸. 네, 첫 데뷔 앨범은 망했거든. 그때도 그랬냐 이거지. 그쵸.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저 같으면 외부 그렇게 투자를 안 받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 것 같아요. 왜? 성공했을 때 파이 다 내 거가 되잖아. 그러니까. 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건 이유는 하나야. 나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. 도움을 받은 거죠. 네.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한 거다? 이건 좀 뭔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맞아요. 이게 저도 이제 와서 내가 한 거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 웃긴 게, 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홍준 대표님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쵸. 거잖아요. 네.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쵸.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이 아이돌을 만드는 거는 무서워. 그쵸. 무섭죠. 그런데 그거죠. 전홍준 대표님이 돈을 투자해주니까 그 돈으로 애들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투자자를 너는 돈만 나한테 쓴 사람이고 내가 고기랑 애들 다 키웠잖아. 근데 진짜 그 성공이 네. 그 프로듀서만의 힘일까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지금 뭐 BTS나 이런 K-팝의 저변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곡이랑 똑같이 만들었을 때 성공했을까?
그리고 피프티가 뜨게 된 게 그 큐피티라는 노래가 뜨게 된 게 틱톡을 통해서 이제 뭐 밈처럼 번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런 플랫폼이 없었으면 뜰 수 있었을까? 사실 성공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운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형성되어 있는 저변들이 깔려야 성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성공한 다음에 그 몫은 내 거다 라고 하는 건 전 어마어마한 오만이라고 생각해요. 진짜 이 업계 사람들하고 제가 진짜 화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K-팝 시스템이라는 걸 다 닦아놨잖아요. 몇십 년 동안. 몇십 년 동안 다 닦아놨는데 자기네들만 호다닥 빨리 달려나가고 나서 거기 똥물 팍 뿌려버리고 사람들 못 지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저는 이 이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안타깝더라고요. 피프티 측이랑 뭐 이렇게 다 안 좋게 서로 막 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다른 중소기획사들도 굉장히 아이돌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잃을 수도 있고. 아, 그럼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 친구들이 뿌린 똥물이다. 그쵸. 뿅. 이제 이걸 똥물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똥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딱 떠올랐던 개념이 사후 편향이라는 개념. 사후 편향. 이라는 개념이에요. 그거죠. 이제 결과로. 그쵸. 네.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음. 생각하는 게 사후 편향이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안성희 PD님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 영상이 한두 달 전에 찍은 거더라고요. 그거 봤더니 뭐 질문이 그거였어요.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냐 했더니 자기는 알았대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저는 만약에 그게 100% 확신이 들고 안다면은 어떻게든 아무의 도움도 안 받고 나 혼자 이 파일을 어떻게 하면 다 가질 수 있을까를 골몰했을 것 같아요. 근데 남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건 아까 지훈 씨 말대로 리스크를 안 지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죠. 리스크를 안 지겠다라는 건 그 말은 뭐냐면 실패할 확률을 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와서 난 성공할 줄 알았다 라는 게 이게 사후 편향이에요. 이거와 관련된 실험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사후 편향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실험 하나 좀 소개해 드리면요. 뭐 사형제도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애매한 거 있잖아요. 찬성하기도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반대하기도 뭐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주제들을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서 생각을 물어봐요. 그럼 대부분 애매하니까 애매하게 답을 하거든요. 그걸 다 녹화를 해놔요.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좀 지나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증거들을 주고요.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증거들을 이렇게 막 주면은요. 찬성하는 증거들을 본 사람들은 점점점 찬성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. 반대하는 증거들을 읽은 사람들은 점점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요. 여기까지야 뭐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 실험에서 사후 편향을 증명했던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기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. 당신 이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확신을 하셨었냐, 글을 읽기 전에 얼마나 확신하셨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저는 이 글을 읽기 전부터 확신하고 있었어요.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찍었던 영상을 돌려보면 그때는 확신이 없었었거든요. 결국은 이겁니다. 다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것들이 다 곡해가 돼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.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미 신이 됐어요, 나는. 그러니까 이미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 거야. 내가 한 거야. 내 능력이야. 내 능력이야 이거.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외주를 받아서 아이돌을 키웠다는 건 몰랐다는 내가 거죠. 내 돈을 써서 애들을 키울 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기는 싫다. 그거죠. 그 말은 잘 될 줄 몰랐다는 거죠.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대표는 나한테 돈밖에 준 게 없어. 내가 다 한 거야. 이게 완벽한 사후 편향이죠. 잘 되고 난 다음에 잘 될 줄 아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. 그죠? 네. 근데 중요한 건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느냐거든요. 근데 외주를 받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몰랐다는 거죠. 그렇다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몰랐다는 거죠.
네. 그리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나서라도 저는 그거를 모든 걸 자기 능력으로 돌린다라는 거 저는 어마어마한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. 워렌 버핏 그 안성용 대표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. 그 사람은 주식계의 신이죠, 신. 네. 그냥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에 네. 손꼽히는 사람이잖아요. 이분이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. 나는 이런 성공을 이루게 된 건 운이라고 생각을 한다. 왜? 내가 이런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? 내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잘 갖춰진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? 자기는 신체적인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래요. 만약에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주 옛날에 몸을 써서 무언가를 했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자기는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난 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많은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는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지 이건 나만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워렌 버핏조차도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런 건 있죠. 워렌 버핏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그냥 꽃제비지, 꽃제비. 만약에 안성일 PD님이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똑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?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죠. 케이팝의 본고장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운 좋게 음악을 했는데 마침 케이팝의 전성기가 왔고 그렇죠. 그것을 자기가 이룬 건 아니거든요. 아니에요. 성공을 했을 때 그걸 다 자기 몫으로 돌리는 건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뿅.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안성일 PD가 이렇게 아이들을 템퍼링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좀 기본적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, 사람의 기저심리가 어떤 게 있을까 네, 그렇죠. 라는 거를 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누가 잘못하고 나면 음. 쟤는 관상이 아, 저 관상 봐라 관상 범죄를 저지를 상이다. 네, 그렇죠.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네, 그것도 사업 편향이에요. 네, 아이고 뭐 하나 터지면 쟤는 관상이 이런 것도 사실 사후 편향이다. 이런 거에 휩싸이면은 저는 사람이 이렇게 안성일 PD처럼 내가 다 했어 네. 라고 하면서 오만에 빠지고 편견이 생기고 네. 그래서 오만과 편견 네. 그 오만과 편견의 원인은 사후 편향이다.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K-팝 이야기 속에 넣어놓은 심리학 이런 것들 선생님하고 또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준쌤 유튜브 아주 간해수공업으로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. 네, 완전 초창기라서 내가 들어가봤는데 들어가 봤어요? 엄청 와 이게 어설퍼. 너무 어설퍼 너무 어. 어설퍼 하지만 네. 내용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럼요. 전 내용으로 승부합니다. 네, 여러분 약간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면 안 돼요. 아이. 제가 나중에 성공하잖아요. 그럼 나중에 지용 씨 찾아가가지고 나 이럴 줄 알았어. 이게 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내가 일부러 만든 거야.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. 이것도 사후 편향입니다. 네, 잘 되고 나면은 선생님 내가 놀렸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. 아시죠? 약간 이런 거지. 그렇죠. 이것도 사후 편향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약간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심리학에 좀 대한 좋은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일준쌤 채널 들어가셔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지금까지 인지우 이일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